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볼만한 이슈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챙겨봐야 할 이슈 두 가지 추려봤는데요. 함께 먼저 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제 테마군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 본격 재유행에 돌입한 상황. 관련주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코로나 재유행 본격화로 백신 접종 적극 참여해달라 당부를 정부 쪽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으로는 일동제약 등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관련 테마주 SK바이오사이언스, 신풍제약도 지금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테마주이긴 하지만 코로나 유행은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포인트긴 한데 네. 관련주에 대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 BA.5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의 이제 하위 변이가 지금 우세종이 돼버렸어요.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30%가 안 되는 정도의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변이들이 오히려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제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제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정책 변화들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베이징에서 지금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전체 중국 기준으로는 15,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간으로는 7만 명 돌파, 그리고 화요일 기준으로는 10주 만에 가장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을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우려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치료제 관련 대표 주자인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동사의 이제 치료제인 피라맥스정에 대한 임상 관련된 기대 요소, 거기에 또 다른 치료제인 일동제약, 그리고 백신 관련 접종을 좀 당부하고 있는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 대표적인 또 국내 백신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거기에 더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대표 주자인 SD바이오센서와 함께 시젠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여간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번에 MSCI 편출이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들 정말 오랫동안 쉬었었던 상황 속에서 재확산의 흐름에 따라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기사에는 관련 테마주 바이오 섹터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고요. 시장의 전체 영향력도 사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제약바이오요. 네, 우선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것을 펀더멘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샌디멘트로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후자죠. 확실히 센티죠. 그죠. 결국 뉴스 모멘텀으로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확산세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확진자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계속 올라올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느 정도 시세 분출 이후에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다만 이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의 시장 움직임과 함께 동사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시세를 노린 투자에 대한 전략 자체는 현재로서도 유효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업들이 그러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단기 대응 전략이 좀 미흡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접근 자체를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타기 잘 하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요 엇박자 나면은 낭패를 보기 쉬운 또 테마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의 말씀을 주신 거고, 시장 전체적인 영향력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중국 증시의 반등의 이면에는 중국 방역 당국이 좀 느슨하게 방역 시스템을 다시 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자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도 지금 재유행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혹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럼 시장이 또 안 좋은가?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너무 과한 생각인가요? 아니요. 정확한 생각이고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예.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방역 당국이 이제 7+2라고 얘기를 하죠. 예.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 걸리면은 7일 동안 이제 시설에 감금을 당하게 되고요. 격리, 예. 감금이라는 표현이 좀 강했네요. 격리를 당하게 되고 이틀 동안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5+2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죠. 예. 이것 외에도 이제 몇몇 가지 항공편과 관련된 이슈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완화의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중국의 정책적인 요소를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정말 여기서 확산이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중국은 강력한 방역 정책을 필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의 경제 우려와 최근 강했었던 위안화에 대한 약세,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프록시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원화에 대한 약세가 다시 재차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전반에는 부담 요소겠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해서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라든지 엑스차이나, 즉 이제 아시아권에서 중국을 제외한 쪽의 펀드 플로우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중국의 영향력 자체는 중요하지만은 그 부분을 먼저 걱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뭐 겁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뉴스 플로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추가되는지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고요. 네. 아니기를 바라면서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17일에 방한한다고 이제 일정은 잡혀 있죠. 근데 S-오일에 8조의 통큰 베팅이 있다는 기사가 오늘 단독 보도긴 해요.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초대형 석유화학 설비 사업 샤힌 프로젝트 본격 가동 소식도 있고 17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된다 그러면. 정유에 치중된 매출의 다각화. 먼저 이제 정유 보고 그다음에 전통 뭐 석유화학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오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네, 우선 3분기 정유업종군들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실적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매우요? 대부분 다 매우 안 좋았어요. 예상보다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상에 대한 부분도 예상을 하회한 실적들이 많았는데 예. QOQ 기준으로 실적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재고평가와 관련된 손실 부분이 있었고요. 정제마진 같은 경우도 조금은 약세 흐름을 보였었다는 거죠.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재고평가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정유 부분의 실적이 빠졌다는 것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으로서 나타나는 이 실적에 대한 부진은 저는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등경유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정제마진의 반등세가, 그리고 어느 정도 버텨준 유가 때문에 QOQ 기준으로 봤을 때 재고평가와 관련된 큰 손실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정유업종군들에 대한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해서는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 섹터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또 겨울부터 한 3월 달까지는 정제 마진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업황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황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내가 보기에는 투자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로 저는 종합적으로 좀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우선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정유업종군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낙폭과대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YTD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던 섹터들이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의미고요. 올 초 대비했을 그렇죠. 때. 예. 이것이 이제 뭐 연간 기준뿐만이 아니라 작년 초부터 증시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작년 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낙폭이 큰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유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 기업들보다는 주가가 괜찮았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유업황에 대한 반등이 3분기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 해석을 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네. 정유보단 다른 쪽으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들으는데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어떤 걸 우선순위로 놓고 보세요? 뭐 게임주 이런 거 보세요? 우선 이제 가장 크게 낙폭이 됐었던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게임은 아무래도 이제 NFT 관련된 즉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보면 소재화학 이런 쪽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쪽도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뉴스 플로우에 따라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나타날 거고요. 네. 아직까지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 흐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절대적인 주가의 낙폭이 컸다는 측면에서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일차적으로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소재주는 어떤 거 보세요? 뭐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에 대한 반등세도 그렇고요. 예. 화학 쪽에서는 효성 TNC라든지 이러한 대표적인 산업자재 관련주들이 좀 올라서고 있죠.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를 일차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뭐 중국 쪽에 대한 제로 코로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뭐 LG생활건강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의외네요. 알겠습니다. 화장품 소비 관련 힌트까지 주셨고 시간상 이거 빠르게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석유화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제 화학 섹터가 일제히 급등을 보였어요. 근데 그런 흐름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석유화학 업종 자체가 한 2년 정도 다운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업사이클로 이 사이클 변화가 있을 거라는 보고서가 또 올라와서 사실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준비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까지는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업사이클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업사이클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호황이라기보다 턴어라운드 그렇죠. 이런 쪽에 포커스더라고요. 왜냐면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화학업종군들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적자폭이 컸었고요. 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분기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주요 화학업체들에 대한 실적 자체는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3분기 기준으로서의 업황을 봤을 때 내년도는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부터 2022년 초까지 나타났었던 화학업종군들에 대한 강력한 사이클이 과연 2023년도에 만들어질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대표적인 화학 설비 쪽에 대한 투자가 역내뿐만이 아니라 역외에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ECC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화학 쪽에 대한 투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역내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S-오일이 현 시점에서 화학 투자한다. 물론 회사의 사업부에 대한 이익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화학 업황 측면이라는 부분 그리고 역내에 대한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의 부담감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현재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시계 속에서 8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순수 NCC 쪽인데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이런 쪽도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가 저점이라고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예.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슈와 함께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고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의 화학업종군들에 대한 단기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군요. 알겠습니다. 단기 반등 가능성, 그러니까 랠리보다 반등이라는 데 좀 무게중심을 싣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화학 섹터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